나란말싸미 둔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를 삼았디 아니할세. 1443년 경복궁 지편전. 조선 제4대 임금 세종이 펼쳐보인 28개의 글자. 지편전 학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 훈민정음만이었을까요? 그의 천재성은 글자를 넘어 과학기술, 천문학, 음악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위대한 발명품들 중에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미스터리가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의 발명품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종의 놀라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18년 22살의 젊은 왕이 조선의 네 번째 임금으로 즉위했습니다. 세종이었지요. 사실 그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왕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형 양녕대군이 왕세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과인은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오. 즉위하자마자 세종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1420년대 조선은 건국한 지 겨우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던 시기였지요. 태종시대의 왕권은 강화되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습니다. 양반들은 땅을 독점했고 세금 제도는 불공평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대부분을 바쳐야 했지요. 백성들은 언제 비가 올지, 언제 씨를 뿌려야 할지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나라가 발전하겠는가. 세종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책을 읽고 신하들과 토론하고 때로는 홀로 궁궐들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정치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정확한 시간, 정확한 역법, 백성들이 읽고 쓸 수 있는 글자, 그리고 과학적인 농사법이 필요했습니다. 1432년 세종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지편전을 확대하라. 최고의 학자들을 모으라. 그리고 장영실을 불러오라.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장영실은 관노 출신이었으니까요. 노비가 어찌 궁궐에 들어와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재주가 있으면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세종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신분을 뛰어넘어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오직 백성을 위한다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말입니다. 1433년부터 경복궁 한켠에서는 밤낮으로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영실과 기술자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하, 아직 완성되지 않았사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소서. 서두르지 마라. 정확해야 한다. 백성들에게 틀린 시간을 알려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세종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편전 학자들 중 일부는 달갑지 않은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전하께서 기계 만드는 일에 너무 심취하신 것이 아니옵니까? 유학을 공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사옵니까? 유학도 중요하오. 하지만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학의 실천이 아니겠소.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434년 드디어 첫 번째 걸작이 완성되었습니다. 가네였습니다. 천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구였지요. 놀랍습니다. 이것으로 별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간의 덕분에 조선은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시간을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는가? 누구나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자격루, 자격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루야말로 세종시대의 가장 큰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1434년 어느 봄날 세종은 장영실을 불렀습니다. 장영실,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를 만들 수 있겠는가? 자동으로 말씀이 옵니까? 그렇다. 사람이 일일이 시간을 외치지 않아도 기계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것 말이다. 장영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렵겠지만 해보겠사옵니다. 그날부터 장영실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시계 자체는 이미 있었습니다. 물이 일정하게 흐르면서 시간을 재는 방식이었지요. 하지만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준다.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장영실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물의 흐름, 톱니바퀴의 회전, 무게추의 움직임,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물려야 했습니다. 1438년 4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자격루가 완성되었습니다. 전하, 완성되었사옵니다. 세종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정말로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자격루는 높이가 3m가 넘는 거대한 장치였습니다. 맨 위에는 물을 담는 파수호가 있었고 그 아래로 수수호,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연해 보겠사옵니다. 장영실이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자 땡, 땡, 땡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동시에 작은 인형이 나타나 북을 쳤습니다. 또 다른 인형이 종을 쳤습니다. 오! 세종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신하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 손을 전혀 대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시간을 알리다니. 경복궁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소식은 곧 온 한양에 퍼졌고 백성들이 궁궐로 몰려들었습니다. 자격루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12시진을 구분했고 각 시즌마다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시, 밤 11시, 새벽 1시에는 인형이 종 한 번을 쳤고 축시에는 두 번을 쳤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내부 구조였습니다. 자격루 안에는 무려 140개가 넘는 톱니바퀴가 들어있었습니다. 물이 차면 무게추가 내려가고 그 힘으로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인형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한 신하가 감탄했습니다. 아니요, 사람이 만든 것이오. 우리 조선의 기술자가 만든 것이란 말이오. 세종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격루가 완성되자 세종은 명했습니다. 이것을 보루각에 설치하라. 그리고 종루와 연결하라. 보루각은 궁궐 안에 있었지만 종루는 한양 도성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격루에서 시간을 알리면 그 신호가 종루로 전달되어 큰 종을 쳤습니다. 땡, 땡, 땡. 종소리가 한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한양의 모든 백성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모르고 농사를 지을 일은 없겠구나. 농부들이 기뻐했습니다. 장사할 때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상인들도 만족했습니다. 세종은 흡족한 표정으로 자격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이 하늘의 시간에 맞춰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지만 세종은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자격루가 앞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 말입니다. 자격루의 내부 구조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140개가 넘는 톱니바퀴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물의 양도 정확해야 했습니다. 너무 많으면 너무 빨리 돌아가고 너무 적으면 멈춰버렸습니다. 계절마다 물의 온도가 달라서
흐르는 속도도 달랐습니다. 여름에는 물이 빨리 증발하옵니다. 겨울에는 얼어붙기도 합니다. 관리를 맡은 관원이 보고했습니다. 장영실과 기술자들이 밤낮으로 자경루를 관리했습니다. 톱니바퀴에 기름을 쳐야 했고 물의 양을 정확히 조절해야 했으며 부품이 다르면 새로 만들어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구나. 장영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세종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세종은 자경루를 무척 아꼈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자경루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세종의 명령이 있었기에 최고의 기술자들이 자경루를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복잡한 기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영실과 몇몇 기술자들만이 자경루의 모든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1442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왕의 가마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세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장영실은 곤장을 맞고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장영실이 없으면 자경루를 누가 관리한단 말인가. 기술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세종도 안타까워했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장영실은 궁을 떠났고 그 후로 그의 행적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경루의 가장 큰 비밀을 아는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1450년 2월 17일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백성들은 통곡했고 신하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32년간 나라를 이끌어온 성군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문종이 즉위했지만 그는 이미 병약했습니다.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곧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했고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자경루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전하, 자경루가 고장 났사옵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다. 수양대왕, 훗날의 세조는 자경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리하던 기술자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예산도 끊겼습니다. 자경루는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1460년대에 들어서자 자경루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톱니바퀴가 녹슬었습니다. 물이 새는 곳이 생겼습니다. 인형들의 움직임도 삐걱거렸습니다. 누가 이것을 고칠 수 있겠는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은 이미 세상에 없었고 그와 함께 일했던 기술자들도 대부분 죽거나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설계도라도 남아있지 않소? 있기는 하옵니다만 너무 복잡해서 이해할 수가 없사옵니다. 자경루의 설계도는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종시대의 다른 발명품들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혼천에, 는 천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정교한 기구였는데 역시 관리가 되지 않아 부서졌습니다. 앙부일구, 는 해시계였는데 이것은 그나마 단순해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졌습니다. 치구기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 것이오? 예로부터 농사는 경험으로 지어왔소. 보수적인 유학자들이 비판했습니다. 기계에 의존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오. 일부 신하들은 세종의 발명품들을 사치스럽다고 여겼습니다. 나랏돈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만드느니 백성들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소. 이런 비판 속에서 세종의 발명품들은 하나둘 사라져 갔습니다. 특히 자경루는 안타까운 운명을 맞았습니다. 1536년 중종시대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격루가 완전히 고장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100년도 채 되지 않아 자격루는 멈춰 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째, 너무 정교했기 때문입니다. 140개가 넘는 톱니바퀴, 정밀한 물의 흐름 조절 장치, 복잡한 인형 작동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야 작동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멈췄습니다. 둘째, 유지보수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계절마다 물의 온도가 달라서 유량을 조절해야 했고, 톱니바퀴는 주기적으로 기름칠을 해야 했으며, 부품이 다르면 정밀하게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셋째, 기술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이 사라진 후 그의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계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만들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넷째,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세종 이후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왕이 자주 바뀌었고 그때마다 정치적 격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에 투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섯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이런 기계 장치들을 사치품으로 여겼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면 되는 것이 아니요 라는 식이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왜군이 한양을 점령했고 경복궁은 불탔습니다. 자격루가 있던 보루각도 함께 불타버렸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그토록 공들여 만드신 것이 피난간 신하들이 통곡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격루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실물은 물론이고 정확한 제작 방법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기록뿐이었습니다. 자격루는 물이 스스로 흘러 시간을 알려주는 신기한 기계였다. 이런 식의 간단한 기록만 남았을 뿐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미스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만든 발명품들, 백성들을 위한 그의 깊은 뜻, 장영실과 기술자들의 밤낮 없는 노력, 이 모든 것이 시간의 강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1894년 조선 말기, 나라는 풍전등화였습니다.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청나라와 러시아가 조선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한 선비가 옛 문헌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자격루에 대한 기록이 있구나. 그는 기록을 읽으며 탄식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기술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잊지 못했단 말인가. 450년 전 세종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 과학기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1910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의 역사와 문화는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세종의 업적도 폄하되었습니다. 조선은 원래 뒤떨어진 나라였다. 일본이 개화시켜준 것이다. 이런 거짓말이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불신은 살아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세종대왕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소. 세종대왕을 보시오.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킨 위대한 임금이 아니었소. 안창호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나라만이 아니오. 세종대왕의 정신, 바로 그것을 되찾아야 하오.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자유롭게 우리 역사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발명품들을 복원해야 합니다. 역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실물은 모두 사라졌고 남은 것은 문헌 기록뿐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격루는 이러이러하게 생겼다. 치구기는 이런 모양이었다. 기록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복원해 나갔습니다. 1985년 드디어 자격루가 복원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추정과 상상으로 채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작동했습니다. 물이 흐르고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인형이 종을 쳤습니다. 오, 550년 만에 다시 살아났구나. 연구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원된 자경루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500년도 더 전에 이런 것을 만들었다니.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라니. 어린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커서 이런 것을 만들고 싶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종의 정신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종이 자경루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신기한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농사를 더 잘 짓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훈민정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 마음으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추구기도, 앙부일구도, 간이도 모두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 바로 이것이 세종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발명품들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이 정신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글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었습니다. 한글로 독립선언문을 쓰고 한글로 항일투쟁을 벌였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수많은 한글학자들이 옥고를 치렀지만 그들은 한글을 지켜냈습니다. 해방 후 한글은 대한민국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컴퓨터 시대가 왔습니다. 한글은 컴퓨터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글자입니다. 전문가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드는 한글의 원리가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500년 후를 내다보고 만드신 것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2000년대 한국은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빠른 타자 속도, 효율적인 정보 처리, 이 모든 것이 한글 덕분이었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인정했습니다. 세종의 정신은 이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자경루는 사라졌지만 정확한 시간을 추구하는 정신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계산업, 반도체 산업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추구기는 사라졌지만 과학적으로 기상을 관측하는 정신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상청이 그것을 이어받았습니다. 간이는 사라졌지만 천문을 연구하는 정신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이 그 정신을 잇고 있습니다. 2022년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였습니다. 성공입니다. 관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말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70년 전 세종은 하늘을 관측하기 위해 간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신이 이어져 이제 우리는 우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의 발명품들이 사라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발명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바로 이것이 세종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자경루처럼 녹슬지 않았습니다. 추구기처럼 깨지지 않았습니다. 간이처럼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미스터리 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유산. 2024년 국립고궁박물관. 한 대학생이 복원된 자경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5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렇단다. 정확히는 1434년에 완성되었지.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원본은 안 남아 있어요? 그게 말이다. 너무 정교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웠단다. 그리고 전쟁도 있었고. 아, 안타깝네요. 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할아버지가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것을 만든 정신은 남아있단다. 바로 그 정신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야. 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경루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똑딱, 똑딱,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학생은 깨달았습니다. 자경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완벽한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종의 발명품들은 왜 사라졌을까요? 너무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정교했기 때문입니다. 유지보수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영실 같은 천재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혁신은 시대를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세종의 발명품들은 당대에는 완전히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가치를 압니다. 진짜 혁신은 당장의 박수가 아니라 역사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둘째, 기술은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영실의 기술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해서 자경루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도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유지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자경루는 만들어지는데 4년이 걸렸지만 유지하는 데는 평생이 필요했습니다. 넷째, 진정한 가치는 정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경루라는 기계는 사라졌지만 백성을 위한다는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 유네스코는 한글을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으로 인정했습니다. 2021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가 제조명받았습니다. 2023년 치구기의 원리를 활용한 현대식 강우량계가 개발되었습니다. 세종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우리도 세종처럼 살 수는 없을까요? 거창한 발명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경루를 만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만드는 것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면 우리도 세종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의사가 환자를 돌볼 때, 기술자가 제품을 만들 때,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할 때, 이것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종 정신입니다. 570년 전 한 임금이 백성을 위해 밤을 새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한글이 되었고 자경루가 되었고 치구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일부는 사라졌지만 그 마음만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바로 그 순간 세종의 정신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자경루의 미스터리는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구조였는지, 어떻게 작동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라. 하지만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세종은 완벽한 자경루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비록 자경루는 사라졌을지언정 세종의 이름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격루를 만들어 봅시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누군가를 돕고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500년 후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세종대왕의 발명품들. 그 찬란함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 하지만 그 미스터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백성을 사랑한 한 임금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세종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만의 자격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